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각정리 스킬 저자 복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 이름이 복주환이라 박주환이에요. 예, 근데 제가 왜 복주환을 쓰냐면은 좀 복을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20살 때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좀 기억하기 쉬우시죠? 그래서 제가 보통 소개할 때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기만 해도 복이 생기는 남자,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리러 온 남자, 복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2부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제 꿈을 이루고 싶어서 이름까지도 한번 바꿔봤어요. 정말 이름을 좀 바꾸면은 내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름도 실제로 바꿔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꿈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자녀분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자녀분들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뭘 잘하고 뭐가 어려워하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 문제는요, 우리 어머님들 뿐만이 아니라 자녀 본인도 힘들어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왜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는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꿈이라는 것도 결국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시각화, 즉 눈으로 보면서 정리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꿈을 좀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 전에 제가 좀 이렇게 질문 한 가지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 있잖아요, 생각. 생각이 어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대요, 생각의 어원.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생각은 사랑에서 비롯됐대요, 사랑. 그럼 왜 생각이 사랑이냐?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은 사량, 즉 생각사 양양, 생각의 양. 자, 그럼 좀 이렇게 이치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생각 많이 하죠. 자녀 많이 사랑하시죠? 그럼 학교 가면 항상 어떻게 해요? 보고 싶죠. 그죠? 학교 가면 어때요 또? 밥은 잘 먹었는지, 그죠?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설령 친구랑 싸우진 않았는지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곧 생각하는 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김연아, 박지성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노력해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그 사랑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뭘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김연아는 어떤 생각을 하죠? 피겨를. 박지성은요? 축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 중에서 사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많아진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인드맵. 만다라트. 좀 생소하시죠? 그죠?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생각을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는 건데, 마인드가 뭐예요? 생각의, 마음의, 맵은요? 지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로 생각을 좀 지도처럼 그리는 방법인데, 이것이 우리 자녀분들 공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진로, 미래 설계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계획 세우는데도 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잘 배워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만다라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아마 좀 이렇게 오늘 거의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말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만다라,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뜻이래요. 아트, 기술.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도구가 있는데 비슷하면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도구를 공부하는데 또 그 진로를 설계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마인드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짠! 뭐처럼 생겼어요? 지도처럼 생겼어요. 혹시 마인드맵 한 번이라도 배워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번이라도 배우신 분들.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인드맵 한 번쯤 배워봤거나 아니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쵸? 이거 언제 많이 보셨어요? 학교에서 이젠 공부법으로 많이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고, 그죠? 아니면 뭐 상담사들이 생각 정리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보셨을 텐데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마인드맵을 사용했는데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생각 정리가 안 된대요. 무슨 말이죠? 이게 생각 정리 도구인데 생각 정리가 안 된대요.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앞에 이 사진 보시면은 단순해 보여요? 아니면 처음 보면 복잡해 보여요? 복잡해 보여요. 정리된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어지러워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왜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왜 어지러워 보이는가 이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마인드맵을 이제 배우러 가면은요, 저도 이제 한번 배우려고 가봤지만은 막 40시간짜리 과정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가면은 매일같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림 그리면서 이게 생각 정리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 의문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마인드맵을 핵심만 제가 딱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이제 맥이 딱 찝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맥을 찝으면 어떻게 돼요? 딱 피가 뭉쳐있던 피가 통하듯이 이 생각도 이제 열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인드맵이 우리가 그동안 왜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 자녀 교육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마인드맵이라는 게 딱 보시면은요, 생김새를 한번 보시죠.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타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중심 토픽. 중심 토픽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제입니다. 딱 돋보기를 들고 이게 그 태양에서 이제 그 종이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생각에 대해서 내가 몰입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주제를 잘 이제 그려주셔야 되는 거죠. 중심 토픽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두 번째 가지 있죠. 이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요 토픽. 이게 뭐냐면은 생각의 범위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 이름이 복주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복주환에 대해서 범위가 적어요? 아니면 엄청나게 넓어요? 생각해야 될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이에 다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는 복주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부터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만 생각할 거야.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요 토픽. 그래서 내가 생각해야 될 범위를 정하는 게 두 번째 가지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위 토픽. 어렵지 않아요. 하위는 뭐냐면 그냥 세부 내용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딱 보면은 아까보다는 그래도 어때요? 좀 정리가 되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낮게의 어떤 그 단어와 이미지로 볼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패턴으로 보는 겁니다. 반복되는 패턴. 중심 토픽, 주요 토픽, 하위 토픽.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그 따라해 보면서 이 마인드맵을 어떻게 그리는지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인드맵 딱 보시면은요, 종이를 세로로 놨어요? 가로로 놨어요? 가로로 놓은 이유는 뭘까요? 넓게 생각하는 겁니다. 넓게 생각하면 뭐가 좋죠? 세부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멀리서도 보니까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죠. 가지들을. 그래서 멀리 보게 위해서 세로로 놓는 게 아니라 가로로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딱 보시면 뭐가 있어요? 자기소개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그림이 있죠. 그림. 자, 마인드맵은요 유독 이상하게 그림이 많이 나와요. 혹시 그림 못 그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맵 그리다 보면 나중에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내 그림을 못 알아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포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림이 중요해요? 아니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지 이유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우리 자녀분들한테도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는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들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천재 화가를 연구하다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가운데 중심, 그러니까 이미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이미지에는 100개, 1000개의 상징어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단어들을 연상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중심에다가 그리면서 시작하자가 마인드맵의 오리지널 원리입니다. 이미지를 왜 하는 거라고요? 수많은 생각들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리면서 하셔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그림을 잘 못 그리시면은 그림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글자만 이렇게 적으시면서 기호 간단하게 적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를 그렸어요. 이미지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어머님들 뿐만이 아니라 자녀분들도 자기소개할 일 많죠. 그쵸? 특히 자기소개는 길게 해요? 짧게 해요? 길게 해요? 짧게 하는 거죠. 1분 내외로 하는데, 그때 빨리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소개 때 뭘 어떻게 생각을 정리할까, 막 두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때 3가지 정도 있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3가지를 딱 떠올리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항목, 이름, 그리고요 나이, 그리고요 성격, 취미, 이런 게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름 이러면은 저의 이름은 복주환이고요 끝나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죠. 그런 항목들을 1, 2, 3 순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난 피아노를 잘하는 특기가 있어. 그럼 특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은 그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을 각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을 강점 위주로 딱 적는 거죠. 2번째,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거. 3번째, 여행 다녀왔던 거. 이렇게 항목을 딱 분류를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생각의 범위가 결정이 됐는데,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쳐져 있죠? 가지. 가지가 쳐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생각을 확장시키려고. 근데 제가 말장난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지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가지를 않아요. 어때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가지 치는 방법 모르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생각의 가지를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 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사례를 같이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이 3가지를 잘 적어두셨다가 우리 자녀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첫 번째 가지는 뭐냐면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가지를 치는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지금 계속해서 뭐 하죠? 생각을 가지 치는데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근데 이 생각이 논리의 개연성, 즉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상한데 개연성이 가까워야 멀어요. 멀어요. 개연성이. 그죠? 개연성이 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 아니면 더 헷갈려져요? 이걸 우리는 연상의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연상의 가지. 계속해서 연상을 합니다. 장점이 뭘 것 같아요? 가지를 계속 막 치다 보면은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를 발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중에는 쓸모 있는 생각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법을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브레인스토밍 들어보셨어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아이디어 발상 기법이 있어요. 브레인, 뇌, 스토밍, 폭풍. 막 뇌의 생각을 막 폭풍처럼 하는 건데, 그 아이디어 발상 기법 브레인스토밍에서 연상 기법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마인드맵은 이제 정리를 하는 기법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기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딱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틀린 기법은 아니고 생각을 많이 확장하고 싶을 때 쓰시지만, 한편 아쉬운 것은 논리의 어떤 흐름, 연결, 개연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2번째 가지가 있습니다. 2번째 가지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과, 배, 감, 귤. 한마디로 하면? 그럼 지금 이거 뭐 한 거죠? 분류를 해줬죠. 그러니까
과일 하면은 사과, 배, 감, 귤 이렇게 가지를 치는 거예요. 이걸 따라해 볼게요. 분류의 가지. 마인드맵이 왜 정리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분류 체계를 계속해서 활용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그 방 정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방을 갔어요. 우리 방에 막 어지럽혀져 있어요. 옷도 막 있고 장난감도 있고 물건들이 막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녀를 이제 혼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놨어? 이게 아니라 딱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옷은 옷끼리, 그죠? 물건은 물건끼리. 그러니까 물건을 정리하는 그 원리처럼 생각도요. 사과, 배, 감귤은 과일인 것처럼 이 과일은 과일끼리 이제 머리를 이제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인지 상태에서. 자, 그럼 제가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사과, 배, 감귤은 과일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복잡해지는 상태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상추, 배추, 오이, 토마토가 갑자기 사과, 배, 감귤이랑 섞여버려요. 그러면 그 위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갑자기 막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빨리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과일은 과일끼리, 채소는 채소끼리. 오케이. 그러면 지금 과일과 뭐가 된 거예요? 채소가 남았죠. 오케이. 그러면 과일과 채소를 합치면 뭘까요? 식물 딱 나오죠. 대부분 이제 식물 또는 자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사과가 뭡니까? 자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논리의 최상위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최상위 개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좀 추상적이야.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거 있잖아. 그거 뭐 한 거 있잖아.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죠. 근데 말을 잘하려면, 생각을 잘하려면 이 최상위 개념에서 직상위 개념, 즉 과일과 채소 위에 있는 그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실걸요? 시장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과일과 채소 합치면 뭐죠? 청과, 과채. 정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청과 또는 이 과채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을수록 생각 정리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시민 저자 잘 알고 계시죠? 예, 거의 글쓰기 특강, 뭐 이런 어떤 특강이나 책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논리적인 사고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단어, 어휘를 많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휘를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머릿속 상태를 잘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사례 말씀드리죠. 자, 이걸 이제 우리 일상으로 접목해 볼게요. 우리 어머님들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에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일어난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자, 뭐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밥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일단 하고 싶은 것부터. 커피 마시기, 그리고요. 장보기, 그리고요. 영화도 보고 청소도 하고 싶고, 밖에 놀러도 가고 싶고. 그죠? 근데 해야 될 일도 많이 생겨나죠.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뜨르릉. 받으면 안 되는 전화였어요. 누굴 것 같아요? 시어머니. 애미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라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너라 혹은 내가 가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시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인데 준비되지 않은 일정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제 걱정과 근심과 이렇게 떠오르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은 올라갈 수 있죠. 자, 이 상황 잘 보세요. 해야 할 일이 지금 많죠. 근데 갑자기 뭐가 올라갔다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간 거예요. 자, 이 상황.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내 머릿속 생각을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 혼돈의 상태를 전문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신적 패닉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패닉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다 때려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회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성적으로 해야 될 건 뭐죠? 이 생각 정리라는 게 뭔지 좀 개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생각 정리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딱 쉽게 생각하면은. 버릴 거냐, 남길 거냐.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중에서 버려야 되는 생각들 뭐가 있어요? 일단 스트레스 남겨두면 좋아요? 그쵸? 근데 이걸 계속해서 남겨둔다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죠? 또 버려야 될 생각 뭐가 있습니까? 잡념들. 쓸데없는 생각들도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죠? 필요 없는 생각들. 그리고 혹은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걸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음악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요. 커피도 마시고요. 또 친구도 만나 수다 떠는 거. 이것도 생각 정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종교 활동을 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이제 교회에 가면은 이제 뭐라고 해요? 주님에게 이제 맡기라고 하죠.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생각 정리예요. 그러면은 이제 절을 가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비워라, 내려놔라. 이것도 정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뭐냐? 마음 정리. 이 생각, 버려야 될 생각을 버리는 것도 정리인데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리는 이런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정리는 단순히 이런 마음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남기는 생각. 자, 생각 중에는요,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분명히 남겨야 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남겨야 될 생각은 뭡니까?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 일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남겨야 되겠죠? 또요? 꼭 해야 될 거. 혹은 아이디어 같은 거. 발전시켜야 될 어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남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때 빨리 벌리고 남길 때 이거를 빨리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빨리 이걸 정리해서 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정리를 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분류체계 이야기에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남기는 것 중에 세 번째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생각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정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지. 이 가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뭘까요? 마지막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연상도 했죠? 분류도 했죠? 이 가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문의 가지. 우리가 가지를 가지로만 보니까 이게 마인드맵이 헷갈려져요. 그냥 선인 줄 알아요. 사실 이 선은요, 진짜 심플하게 보면은요, 가지는 질문이다. 질문 우리 지난번 시간에 배웠죠? 질문은 뭐라고 했죠? 육하 원칙. 그렇죠. 이 방법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나중에 마인드맵 보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잘 보세요. 하나의 그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딱 제가 그림을 소리로 내서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지가 뭔지 한번 보세요. 세종대왕이라는 위인이 있어요. 그죠? 이게 학습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죠? 한글을 만들었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이젠 그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 뭐를 한글도 만들고 막 하는데 그걸 집현전이라는 장소에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성삼문, 박평년, 이계 신숙주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뭘 만들었냐면 한글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가지가 또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자, 교육기관이 있고요. 집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중간에는 어떤 육하원칙이 있을까요? 육하원칙 중에 집현전 장소예요. 어디서? 그죠? 어디서가 있죠? 박평면, 신숙준 이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누가? 그죠? 여기 한글이 있어요. 무엇을 낳았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왜 낳았죠?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신 거냐면은 생각에 따라해 볼게요. 논리를 잡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지식이나 생각은 다 끊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연결되어 있는 원리가 질문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말까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지금 짧은 이 마인드맵의 가지를 지금 가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 그다음부터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침마당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박수 어떻게 쳐주셔야 돼요? 짹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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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전문가 복주환입니다. 네, 오늘은요 세종대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정말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기신 위인이시죠. 그 중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정말 업적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교육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바로 집현전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신숙주, 이계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만든지 아세요? 바로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한글을 만든 의미에 대해서 듣고 정말 감동을 받게 됐는데요.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든지 아세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종대왕의 이 감동적인 사연을 생각하시면서 하루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을 만들 때 막 답을 막 적잖아요. 그죠?
이 마인드맵이요, 말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답을 적잖아요. 내용을 적잖아요. 이렇게 막 타이핑 치고 그 다음 뭐 해요? 달달달달 외워요. 외운 다음에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꼬이죠. 단어 하나라도 많이 꼬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도미노처럼 막 다 꼬여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집 돌아오면서 터벅터벅터벅, 아씨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할 거 이러면서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려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문자답.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면서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지와 가지 사이에 그 논리의 개연성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지식이 다 연결된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걸 말을 내뱉으면 청산유수가 돼요. 막힘없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한국사 전문가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설민석 강사 있죠. 설민석 강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울대학교 지주연 학습법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그 스타 강사들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짜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이 기법을 사용을 해요. 한번 따라 볼게요. 자문자답. 예를 들어서 설민석 강사가요, 한 번은 김치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역사 선생님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뭔가 지루할 수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라는 거, 느낌들이 오는데, 설민석 강사가 재밌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설민석 강사입니다. 자, 박수. 이게 1인 다역이 돼요.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설민석 왜 이렇게 할까요? 설민석. 한번 여러분들 성함으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복주환입니다. 혹은 복주환입니다. 나는 더 같이 해볼게요. 시작. 반갑습니다. 저는 복주환입니다. 여러분들 성함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분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이 자기소개할 때요,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복주환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복선생? 근데 복주환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딱 생각이? 복이 딱 인지가 되죠. 그런 것처럼 설민석 강사는요, 첫 시작부터요, 딱 누구입니다. 설민석 강사입니다. 이러면서 이름을 각인을 시켜요. 그러면서 첫 번째 주제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김치. 그 중에서도 김치의 유래에 대해서 함께, 김장 문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뭐예요? 김치 그리고 김장 문화라는 얘기죠. 근데 설민석 강사의 패턴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스피치 교환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자문자답.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질문을 던져요. 언제부터 김치 먹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데 설민석 강사는 바로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궁금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몇 년 전에 뭐 어디 뭐 사기에 보면은 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가 궁금해요? 해가 뭐지? 이 해 속에 보니까 김치의 유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안 알려주고 계속해서 궁금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계속하면서 스피치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궁금하면 뭐가 좋은데요? 생각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면 뭐가 좋죠? 이게 되게 좋아요. 생각하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자, 설민석 강사 강의가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을 던짐으로써 생각하게 하고 궁금해하게 하고 기억하기도 해요. 그리고 질문하면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재밌어요. 그런 거 있죠. 영화 제목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런 기분? 이걸 지적인 어떤 희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스피치 할 때도 자문자답을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 자녀분들한테 가셔가지고 꼭 아까 우리 그 독서할 때 맨 처음에 지면에다 뭘 적으라고 했죠? 질문을 적으라고 했잖아요. 수업 듣기 전에 선생님의 질문을, 내가 오늘 배워야 될 주제에 대해 질문을 막 적어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 한번 잘 기억하세요. 따라해볼게요. 선생님의 답이 아니라 질문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러니까 어차피 생각이라는 게 질문 아니면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답을 놓치더라도 질문이 뭔지를 알면은 답을 추론해서 떠올릴 수가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질문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그 다음부터 답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말과 생각과 글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생각을 확장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생각 확장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자녀분들이랑 혹시 여행 계획 좀 세우시나요? 겨울에 여행, 가을에 여행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을에 여행 어디 가셨으면 좋겠어요? 설악산. 또 어디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주도. 그래요. 그럼 제주도에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주도에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 이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놓으라고요? 가로로 놓는 거죠. 가운데다 뭐 그리라고요? 그림 그려도 되고 제주도라고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젠 제주도 그렸으면은 주요 토픽에 이제 어떤 거 항목들이 나가면 될까요? 제주도의 그죠? 기간 그리고요. 숙소 그리고요. 밥 그죠? 식사 프로그램 일정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들을 주요 토픽에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위 토픽 세부 내용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이제 배가 고파지니까 맛집을 한번 확장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생각하잖아요. 우리 여기 이렇게 가자.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맛집을 갑니다. 제주도 가면 뭐가 맛있어요? 갈치회. 좋습니다. 가지. 또요. 그 흑돼지. 그죠? 그리고 막 횟집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러면은 흑돼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세부 가지라고 했죠. 하위 토픽.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는 순간 흑돼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흑돼지 어떤 질문 던질 수 있죠? 육하원칙 갖다 붙이세요. 어디가 맛있어? 나오죠? 검색하면 돼요. 그러면요. 거기 그 공항 근처 흑돼지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거든요. 그리고요. 얼만데? 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요. 그 식감은 어떤데? 그리고요. 가족이랑 같이 먹을 만해? 반찬은? 여러 가지를 이젠 내가 알아서 정보를 검색해 보겠죠. 그럼 생각이 어떻게 돼요? 점점 구체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 좀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인드맵은 딱 정리를 한 페이지로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인드맵은 생각의 뭐라고요? 지도입니다. 생각의 지도인데 토픽의 종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심 토픽, 주요 토픽, 하위 토픽을 기억하라 말씀드렸죠? 이 가지 종류도 역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걸 뭐라고 했죠? 연상의 가지. 그리고 사과배 감귤은 과일이다. 이거는요? 분류의 가지. 그리고 세종대왕 하면서 계속 연결했던 거 뭐죠? 질문의 가지. 그 중에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스피치 할 때도 논리가 연결이 되고, 그죠? 그리고 공부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질문을 잘하면은 여행 계획 세울 때도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걸 바탕으로 이제는 꿈에 대해서 생각 정리하는 법 궁금하시죠? 우리 자녀분들 이젠 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뭘 하고 싶은지. 근데 그때 사용하면 좋은 도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짠! 만다라트라는 도구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만다라트. 이 도구는 한 페이지로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건데 마인드맵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일단은 다른 점이 뭐예요? 네모 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칸이 있으면은 어떤 게 좋을까요? 한눈에 보이죠. 또요? 정리정돈 잘 되는 것 같죠. 막 체계해야 되고. 그리고요, 제일 좋은 거. 사실 이 칸이요,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워져 있거든요. 비워져 있어요. 칸이 원래 비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칸이 비워져 있으면 인간은 어때요? 채우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생각이 없을 때, 생각을 해야 할 때, 그때 사용하자. 그 마인드맵은 생각이 많을 때 분류하면서 정리하는 기법. 이 도구는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날 때 칸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그럼 이 도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도구는요, 이 만다라라는 문양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뭔가 반복적으로 규칙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도구가 왜 유명해졌냐면은 이게 꿈이랑도 연관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야구 선수죠. 일본의 야구 선수입니다.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인데요. 젊은 나이에 빠르게 성공했다고 해요. 자, 빠르게 성공을 해가지고 야구 선수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박찬호급 투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세요. 그럼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젠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성공 비결을 듣기 위해서 오타니 쇼헤이를 찾아왔대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타니 쇼헤이,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통 일본 사람들이 고민할 때 무슨 소리를 내요? 제 생각에는 우리 감독님 덕분인데, 우리 감독님은 저에게 야구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더니 바로 오타니 쇼헤이가 말하기를 만다라트 데스! 이러면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기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난다요! 막 이런다고요? 난다요가 왜 나올까요? 놀라서 그런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정리도구라고 했는데 보자마자 딱 보니까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리했다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도구가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기에는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토픽의 종류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마인드맵이랑 똑같네요. 마인드맵 뭐였어요? 중심 토픽, 그 다음은요 주요 토픽, 하위 토픽이듯이 가운데 보시죠? 가운데 보시면은 중심 토픽 있죠. 그리고 그 둘레의 주요 토픽인 거예요. 그 나머지 하위 토픽인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가운데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내가 야구 선수로 1위가 될 거야 라는 꿈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나 뭐가 되고 싶어. 나 강사가 되고 싶어. 나 작가가 되고 싶어. 나 의사가 되고 싶어. 에서 다 끝난다라는 얘기죠. 근데 오타니 쇼헤이는 나 야구 선수 1위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주요 토픽을 적었던 거예요. 주요 토픽에 뭘 적었냐면은 몸 만들 거야. 멘탈도 내가 정신 만들 거야. 인간성, 운,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갈 거야. 구체적으로 적었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운이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죠. 그죠? 인간성 그대로 하위 토픽으로 내려오죠. 가운데에. 운을 만들기 위해서 세부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내가 먼저 인사할 거야. 내가 먼저 쓰레기 주실 거야. 내가 먼저 부실 청소할 거야. 그래서 내가 야구 선수 1위라는 꿈을 이룰 거야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바로 만다라트라고 알려지면서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한국에도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도구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제가 간단한 사례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이 도구는요 결정장애 있죠. 해결할 때도 도움이 된대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죠. 자, 어머님도 오늘 끝나고 이제 야식 드실 거잖아요. 그죠? 자, 드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상을 해봅시다. 배고프니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치킨. 좋습니다. 또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배고프시죠? 피자. 그리고요 떡볶이. 그래요. 제가 만약에 다 사드린다 가정을 하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삼겹살 좀 나오죠. 이렇게 본능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행동파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바로 이제 바로. 근데 이렇게 제가 질문 드렸는데 갑자기 삼겹살? 맛있겠다부터 시작을 해요. 치킨? 치킨도 좋겠는데? 중화요리? 중화요리도 좋고 치킨도 좋고 삼겹살도 좋고. 이런 사람들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결정장애 증후군, 햄릿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2016년도 트렌드 단어로도 이제 사용됐을 정도로 이 생각 정리가 안 되는 것이 하나의 병적 증세까지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만다라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가운데다가 뭘 적었죠? 배고픔을 적었어요. 두 번째로 주요 토픽에 뭘 적었죠? 중식, 일식, 고기 다 적었죠. 그리고 나서 이 치킨, BBQ는 치킨은 BBQ 국내 교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치킨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한눈에 이제 정보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결정장애가 있는 분한테 던져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선순위를 정해줘. 시작. 우선순위를 정해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생각 정리는 곧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제 삼겹살 먹었으니까 이건 9위. 치킨은 살이 많이 찌니까 8위. 그래서 결론, 나는
나는 1위, 나는 결국 죽을 먹을 거야. 이렇게. 예, 이렇게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이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 실력을 만약에 올리기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막연하게 엄마, 나 이번에 성적 올릴 거야. 나 지난번에 80점 맞았으니까 이번 100점 맞을 거야. 라고 하면은 우리 어머님들도 자녀분들 믿고 싶겠지만은 속으로 어떤 질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나 몰라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 칸에다 생각을 해보자. 가운데다가 공부 실력 향상하기를 적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너가 왜 공부 실력을 향상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생각이 잘 안 떠올리면요, 그냥 가지가 육하원칙이라고 생각하세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어디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이걸 적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 보고 재미있어 해요. 제가 생각정리 스킬을 하고 제가 청소년 지도학을 전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최근에는 일산 쪽에서 대안학교 학생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요, 학생들을 만나면은요, 저는 보통 12회 2시간씩 12회를 만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12회씩 2시간이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러니까 복주한 강사를 만나는 그 인생의 단 하루만을 생각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 시간 동안 독서하는 법, 뭐 스피치하는 법, 뭐 책 읽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상담을 한 명을 했었어요. 주말에 이제 보통 이런 교육들을 하게 되니까 주말반을 이제 열어가지고 했는데, 주말에 이제 하면서 한 학생이 저한테 상담이 있다고, 상담해달라고, 고민이 있다고 전 찾아왔어요. 남자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된 학생이었는데 근심 걱정이 가득하더라고요.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요 사실 주말이 되면은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져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선생님, 저는요 엄마 손잡고 따라온 거지 열심히 할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표정이 좀 별로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좀 그래도 생각이 좀 깊은 친구였죠. 그 친구한테 제가 마인드맵과 만다라트 이런 것들을 이제 12회 동안 이제 교육을 했어요. 마인드맵을 하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마인드맵을 하면서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제 좀 그 친구가 접근했냐면은, 친구야, 지금 너의 생각을 좀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 일단 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 살펴볼까 하면서 마인드맵을 딱 펼쳐놓고, 이쪽에, 그러니까 왼쪽에는 부정적인 생각 있죠. 오른쪽에는 긍정적인 생각. 제가 이야기, 자문자답, 질문하면서 인터뷰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왼쪽으로 쫙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한 15분 정도 상담했을까요? 깜짝 놀랐잖아요. 마인드맵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은 이 정도, 부정적인 생각 어때요? 이만큼. 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15분 뒤에 딱 멈추고 학생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한번 볼래? 딱 보니까 그 친구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치우라고. 이거 제 생각 아니라고 이러는 거예요. 부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너의 머릿속 상태가 이래. 근데 너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번에는 이 왼쪽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만다라트 사용해보자. 하면서 고민을 이렇게 8개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질문을 던졌더니, 시간이 흘렀죠. 15분, 30분이 흘렀어요. 자기 스스로 한 페이지를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딱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저 선물로 주세요. 왜? 이거 제 생각이잖아요. 그때서야 자신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생각이 되면서 이 생각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상담한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녀분들한테 한번 되게 돌아가셔서 여기에는 꿈뿐만 아니라 고민이나 근심, 걱정 이런 것들도 적게끔 하면 좋아요. 상당히 좋은 게 방금 저처럼 자녀와 자연스럽게 상담할 수도 있어요. 상담이 아니라 상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머릿속에 생각 끄집어내면서 우리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한번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통해서 만다라트로 한번 꿈을 만다라트로 통해서 좀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만다라트로. 꿈을 정리하자. 예. 그래서 중심 토픽에는 우리 자녀의 인생의 비전을 적고, 주요 토픽에는 핵심 목표, 하위 토픽에는 세부 방법이고, 또 응용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자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족분들이랑 같이 하게 되면은 꿈을 가운데다 적고요.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적어봤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적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적다 보면은요,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Q&A 같은 거 딱 들으시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칸을 다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칸을 다 적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은 없어도 되는데, 칸을 비워두면 인간은 채우고 싶은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은 어떻게 해서든 채워지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채우는 방법을 모르면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육하 원칙. 육하 원칙 하면은 우리 질문 확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육하 원칙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 만다라트 다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이거 만다라트는 중복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누락이 문제일까요? 한마디로 생각이 반복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생각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보통 중복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반복되면은 이거 정신없잖아요. 근데 만다라트 하다 보면은 생각이 중복될 수 있어요. 중복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의 문제는 따라해 볼게요. 누락이 문제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시험 공부 준비를 하는데 공부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누락이 됐어요. 하나가 진짜 중요한 게. 그럼 나중에 성적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 그 진로 이제 하다가 나중에 학교에 가요, 그죠? 그럼 대입 막 준비로 만다라트 준비할 수 있거든요. 준비하다가 진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버렸어요. 학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넓게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복과 누락 중에선 누락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누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만다라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다라트 하시면서 내가 지금 누락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응용법 알려드릴게요.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생각을요,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을 행동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줘요.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라고 이젠 자녀분들이 이제 적었다 생각해 봅시다. 시험 공부 딱 했어요. 그럼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계획표 세우기, 그리고요 문제집 사기, 세 번째 책상 정리하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순위를 만약에 안 세우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뭐부터 하죠? 책상 정리하다가 계획표 사오고 문제집, 이거 뭐예요? 행동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 거죠? 뒤바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우리 자녀의 행동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꼭 우선순위를 결정해놔서 책상 정리는 가장 빨리 하고 그 다음 문제집 산 다음에 계획 세워서 바로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바로 번호 매기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칸이 있다 보니까 칸에 얽매이게 돼요. 막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선생님, 이거 하다 보니까요 제 창의적인 생각을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칸을 활용하는 것이지 의지하지 마세요. 칸에 얽매이지 마시고 칸을 벗어나서 생각해도 됩니다. 이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자기관리 쪽에 다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다가 글을 자주 써서 글을 응모할 거야, 글을 책을 쓸 거야, 이런 게 연결되는 게 있다면은 화살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연결을 지어도 좋아요. 그 생각의 흐름이 만약에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면은 따라해 볼게요. 화살표로 연결 지어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책을 볼 때도 여백에다가 생각을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제가 좀 개발을 한 기법인데
만다라트와 마인드맵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자, 여백에다가 마인드맵을 그리세요. 야,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로 생각 정리를 만다라트로 하고 여백에다가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세부 논리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이 만다라트의 칸 있죠. 이 네모난 칸. 이 칸을 밑에다 또 하나를 그리세요. 그래서 확장해서 연결을 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다라트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만다라트와 마인드맵의 차이 핵심 요약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이 많을 때는 뭘 쓰자고 했죠? 마인드맵. 반대로 생각이 없을 때는 만다라트를 통해서 생각을 확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크게 토픽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중심, 주요, 하위가 있었죠. 그 중심, 주요, 하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머리 뽀글뽀글한 교수님 중에 김정훈 교수님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머리 뽀글뽀글 해가지고 에디톨로지 쓰신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도구는 우리 자녀가 공부할 때도 쓸 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험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어떤 그 단어와 지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을 때면은 만다라트를 딱 끄집어낸 다음에 혼자서 내가 그 연상되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집행력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집행력. 자, 그럼 전두엽이라는 단어 아시죠? 자, 우리 두뇌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죠? 앞에 있는 전두엽, 측면에 있는 측두엽, 뒤에 있는 후두엽. 자, 이 중에서 머리를 쓰는 머리는 어디라고 하죠?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 전두엽에 있는 기능 중에 두뇌의 CEO 역할을 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집행력. 네, 집행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집행력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에요. 회사에서 CEO 역할 같은 거, 그죠? 우리 몸의 어떤 그 움직임을 결정하는 어떤 하나의 능력인데 이 집행력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뭐 주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어머님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카드 값이 400만 원이 나와요. 한마디로 자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 물건을 산 거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슈퍼에 가요. 슈퍼에 갔는데 내가 뭐 사러 왔더라? 뭐 사러 왔더라? 우왕좌왕해요. 이것도 이제 집행력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이어트를 결심을 해요. 근데 일주일 만에 포기해요. 야식을 먹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이것도 집행력이에요.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력이라는 것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각 정리, 즉 생각 정리, 계획이 안 되는 학생들은 집행력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셔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무료로 하노이탑이라는 수학 루카스가 그 수학자가 개발한 건데요. 하노이 탑이라는 게 있어요. 하노이 탑 뭐냐면은 이 링이 있어요. 링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그거를 이제 문구점에 가서 구매하셔도 되는데 하노이 탑을 막 움직이는 건데 재밌는 실험을 해요. EBS에서. 뭐냐면은 타 방송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는데 집행력에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집행력이 높은 학생들, 이 학생들을 모아두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과연 집행력이 높은 만큼 과연 하노이 탑을 잘 쌓는 만큼 집행력도 높을까, 이런 주제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하노이 탑을 딱 쌓게 하는데 이게 1분 안에 이제 이 4개의 칸을 15개를 이제 움직여야 되거든요. 4개를 움직이려면. 근데 그거를 1분 안에 막 타타타탁 하면서 한 번도 막힘없이, 집행력이 좋은 사람들은 다 한 번에 막힘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7칸 가면 127개가 그래요. 한 번도 막힘없이 집행력을 탁 해가지고 그거를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도 틀림없이. 반면에 집행력이 안 좋은 학생들 어떨까요? 처음부터 막혀요. 15번을 해야 되는데 20번. 어떤 학생은 15번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한참 넘기고 막 60번까지 해버려요. 어떤 차이죠? 집행력. 근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뭘 시키는 줄 알아요?
이 하노이 탑만 훈련을 시킵니다. 몇 주 동안? 3주 동안. 3주는 며칠이에요? 21일. 21일 뭐가 형성돼요? 습관이 형성되잖아요. 하노이 탑만 꾸준히 훈련을 시키는데 학생들이 나중에 과연 성적이랑 집행력 수준이 향상됐을까? 이거를 이제 봐요. 첫 번째 이제 하노이 탑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 못했던 그 꼴등하던 학생들이 갑자기 15번 타라락 125번을 한 번도 막힘없이 해버려요. 표정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요. 학생, 뭐가 가장 이제 뭐 달라진 것 같습니까? 했더니 제가 깨달은 것은 집중력과 계획 능력입니다. 그거라 하면 패턴에 입각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딱 서가지고 성적을 이제 봐요. 처음에 집행력 수준 99등이었던 학생이 딱 섭니다. 드르륵 하면서 과연 집행력과 하노이 탑을 훈련한 만큼 이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됐을까 하면서 맨 마지막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그 99등 하던 학생이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1등을 합니다. 1등을 해요. 1등. 뭐 하나만 했는데, 하노이 탑만 했는데 뭐가 향상이 됐다고요? 집행력이 향상됐다라는 얘기죠. 그 집행력이 향상되면은 인생 전반적으로 생각과 행동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하노이 탑을 여러분들에게 꼭 싸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노이 탑만큼 오늘 우리가 배웠었던 도구 뭐가 있었습니까? 마인드맵, 만다라트라는 도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제 딱 습득하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진짜 하루에 한 번씩 5분에서 15분만 주제를 바꿔가면서 마인드맵 만다라트를 한번 해보세요. 하루는 나의 강점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하루는 나의 공부 습관에 대해서 만다라트를 그려보고, 하루는 나의 진로에 대해서, 나의 꿈에 대해서 마인드맵과 만다라트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두뇌의 CEO 역할을 하는 이 집행력이, 우리 자녀의 집행력이 향상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윌리엄스 제임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뀐대요? 행동을 바꾸면요? 습관을 바꾸면요? 성격을 바꾸면요? 그렇죠? 인격을 바꾸면은 운명까지도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생각 정리 들으시면서 생각 정리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방법 좀 이해하셨나요? 제가 이제 핵심 메시지 딱 해드리면은 첫 번째, 생각 정리 오늘 자녀분들에게 돌아가셔서요, 일기 쓰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기 쓸 때는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할 것이다. 언제까지 어떻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독서할 때는요, 단순히 읽지만 하지 않고 뭘 하라고요? 생각. 그리고 어디다 적으라고요? 여백에다가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하시고, 우리 마인드맵과 만다라트 실습하시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 자녀의 생각과 행동과 운명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자녀들 이야기 많이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면서 질문도 하셔서 생각 정리 잘 하게끔 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꿈과 인생도 변화할 수 있게끔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